146페이지나 14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보면 좋은데, 자,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나왔어. 문자 몇 개 쓴 거야? 두 개 쓴 거예요. 서로 다른 값이야. 서로 다른 값이니까 동량이 아니야. 근데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섞여 있는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문자 두 개인데 식 하나밖에 없잖아.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너도 생각해봐. 3 사인 세타랑 4 코사인 세타가 같다. 그때 사인 세타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 거야? 그럼 풀지. 그렇잖아요. 그냥 선생님 쉽게 얘기해서, 야, 3x랑 4y가 똑같은데 x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풀어 이거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봐봐. 근데 문제에 이게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학을 뭐라 그랬잖아. 학이 같지? 학이 같으면 자동으로 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세타가 1이라는 항등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립해야 안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사인 찾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코사인으로 정리해서 코사인 대신에 사인 대입하면 바로 사인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이게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없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 봐봐. 근데 이게 없다고 못 풀어. 이렇게 벌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3 사인 세타랑 4 코사인 세타가 똑같은데 어떻게 사인 세타를 찾지?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지. 그치? 근데 아무거나 만들면 돼? 당연히 안 되지.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되지. 당연히 항상 성립하고 있는 어떤 애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알겠지?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렇지. 연립해야 돼? 사인하고 코사인은 다른 거야? 문자 두 개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탄젠트까지 여기 나와버리면 이제 문자 세 개 써야 되잖아. 그래서 문자 두 개로 바꾸는 거야, 이제. 코사인보다 사인 바꾸는 거야. 그런 의미야. 이렇게 해설해주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놈들아. 그냥 풀어 그러지. 그럼 안 돼 있지? 봐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147페이지, 148페이지의 내용들이 다 해결되는 거야. 연립이 된다는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이 다음부터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고, 이거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네. 자, 오늘 이제 특수한 경우를 몇 가지를 더 알려줄 건데, 삼각함수의 그래프 들어가기 전에 각을 이제 완벽하게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배각 공식도 있고 반각 공식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만들면 다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거 안 쓸 거야. 그 공식 안 쓸 거예요. 알았죠? 우리는 그냥 각의 표현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동경만 확인하고 바꾸면 돼. 근데 가끔씩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랬지. 그치? 그걸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예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출제가 되고 그 특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세타인데 내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 세타인데 이 세타를 안 알려주고 얘를 알려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죠? 그게 이제 이 우물전의 출발입니다. 나는 세타를 이제까지 계속 세타로 연습했는데 얘를 안 알려주고 갑자기 얘를 알려줘버려. 그럼 내가 연습한 거랑 다른 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황하겠지. 봐봐.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잘 봐봐. 여기 90도 있죠? 그러면 이 세타랑 얘랑 더해서 90도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각은 90도에서 2분의 파이가 90도입니다. 90도에서 얘를 뺀 것만큼 얘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타가 있고 앞에 정수가 아니잖아. 세타가 있고 정수가 나와야지 우리가 선생님이 했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따져가지고 세타 찾을 건데 얘는 정수가 아니니까 이 세타가 그 세타가 아닌 거야. 맞잖아. 그치? 이 세타를 가야 되는 데가 정수가 아니니까 세타를 못 읽잖아.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아주 간단해. 알겠어요? 자,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걸 보여줄 거예요. 자, 이 각처럼 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각이 기준이 바뀌는 거잖아. 이해돼? 자, 보자. 잘 봐봐.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들어. 다 만들어 놓고 출발할 거야. 알았지? 자, 사인 세타 만들어 놓을 거고, 코사인 세타도 만들어 볼 거예요. 탄젠트 세타도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각을 기준으로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 만들어야 돼?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만들어 보고. 이제 알겠죠? 항상 각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각을 지금 우리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각을 기준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값 생각하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건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노멀하게 A, B, C 쓰겠습니다. 쓸 거예요. 되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C분의 B. 그렇지, C분의 B. 계산해 보세요. C분의 A. 얘는 A분의 B. 자, 얘는 뭐죠? 이 각이 기준이면 이 각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게 밑변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C분의 A. 얘는 C분의 B. 얘는 B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봐. 잘 봐.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는 뭐죠? 더하면 90도 되는 거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야. 더해도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도가 분명히 등장해야 돼요. 정수파이가 정수로 안 만들어진 이유가 쟤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이 있으려면은 90도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 걔는 정수가 아니란 말이야. 정수파이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겠죠? 그런 거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잘 봐봐. 얘랑 똑같은 값이 누구야? 여기 찾아봐. 우리 세타로 바꿀 거니까. 우리 세타로 바꿔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정수파이로 바꿔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세타로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C분의 A가 되는 걸 찾아보는 거야. 그 어떤 거지? C분의 A가 되지? 그렇지. 얘는? 그렇지. 얘는? 없지. 그럼 얘는 일단 패스. 그럼 최소한 뭐라는 거야? 얘랑 얘는 값이 똑같고 얘랑 얘랑 값이 똑같다는 건 알았지 이제.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 얘랑 값이 똑같은 거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느낌 알겠지? 어떻게 바꿔? 더해서 90도가 되도록 바꾼 거야. 더해서 90도가 되도록. 이해될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코사인 1도랑 사인 몇 도가 똑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맞출 수 있어요. 코사인 사인을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언제? 같은 삼각형이면. 그러면 1도랑 뭐랑 더해서 90도가 되겠어?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똑같은 각인 거야. 똑같은 삼각형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각이 다른데 왜 같은 삼각형으로 보는 거지? 더해서 90도가 나왔습니다. 자 봐봐. 이 삼각형이랑 다른 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 두 개를 더해서 90도가 나오면 그건 같은 삼각형인 거야. 똑같은 삼각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지. 같은 삼각형이니까 값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알았지?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나.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도전? 그렇지, 도전. 자, 봐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나온다. 너네 보면 알아. 이런 거 막 코사인 1도 더하기, 코사인 2도 더하기, 코사인 3도 더하기 해가지고 코사인 89도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미쳐버리지. 나온다니까? 안 나오지 않아. 알겠지? 연습하는 거야. 지금은 연습하는 거야. 자, 만약에 코사인 쉬운 거부터 할게. 쉬운 거.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이거 없애야 되잖아. 세타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태로는 정수가 아니니까 못 만들잖아.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 돼. 그럼 만들어져. 선생님 항상 얘기했잖아. 분모가 2인 걸 집중을 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얘가 2분의 파이가 아닌데요? 그냥 우리는 2분의 파이는 90도라는 것 때문에 여기 나온 거고 더해서 90도가 되면 똑같은 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똑같은 값이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인을 얘네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랑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됐다면 얘는 어떻게 구하죠? 반대로 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야. 그게 엄청 간단한 거야 사실은. 원리가 간단해. 2분의 파이 빼기 너 이렇게 하면 돼. 그럼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을 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얼마나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봐봐. 뺐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앞에 정수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어버렸잖아.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니까 지금 홀수니까 여기지. 이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로. 몇 사분면에 이 각이 있었다는 거야? 거봐. 얘 2사분면입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로 딱 구하고 2사분면이니까 높이잖아. 플러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얘를 성공했죠. 사인 세타를 바꾸는 세타를 이용해서 바꾸는 데 성공한 거야. 이런 얘기야. 쫄 필요가 없어.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분모가 2인 경우. 다른 게 나오면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 건데 그거는 수원 과정이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 근데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다 외우는 거라고. 그냥 다 외우는데 계산이 되냐? 당연히 안 되지. 틀림없잖아. 각을 표현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었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재밌잖아. 그러면 만능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만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까? 그래. 이제 탄젠트도 있지만 탄젠트는 이제 좀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 뭐 하고 싶어? 사인 또 말해봐. 아무거나. 그러면 사인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특수한 경우 2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한번 볼게. 마이너스 2분의 뭐 예를 들어서 5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하면 돼. 그치? 그럼 얘가 앞에가 정수가 아니니까 안 되잖아. 얘 무릎세잖아. 그럴 때 쓰는 게 코사인을 바꾸면 되는 거야. 같은 각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같은 삼각형이니까 같은 값으로 바꿀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같은 삼각형이 된다고? 더해서 90도. 90도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2분의 5파이 되잖아. 그러면 2분의 6파이니까 몇 파이 돼? 3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뺐으니까 4세타. 정수 세타. 홀수다. 홀수니까 여기다. 세타만큼 갔으니까 여기다. 동경 3, 4분면에 있으면 맞춰버리는 거야. 너 3, 4분면이야.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말하고 3, 4분면에서 코사인 빗변 음수잖아. 마이너스. 끝. 이렇게 못 풀어.
우리 물어야지. 이게 지금 너네가 조금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짜로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외우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우리는 이 표현이 중요하거든. 선생님만의 비법이 완성되려면 얘가 먼저 돼야 돼. 얘가 돼야지 얘를 일정 바꿨을 때 되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거부터 가르쳐줬는지 알겠지 이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삼각대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이상 삼각함수는 어려운 단원이 아니다. 알겠죠? 또 다른 실전 문제들도 선생님한테 배울 기회가 있을 건데 일단 각을 먼저 정복을 하자. 각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계산이잖아. 근데 계산은 어차피 세타야. 얘를 알면 계산이 다 되는 거야. 얘처럼 바꿀 수 있으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쌤이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래프를 그릴 때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기함수는 주기의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함수마다 그래프가 있겠지. 그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너네가 봐봐. 2차 함수 식을 먼저 외우고 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알려준 거야.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 즉 선대칭인 곡선, 포물선의 곡선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곡선은 어떤 특징이 있다? 선대칭 도형이니까 대칭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거나 위로 볼록한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 포물선이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나타내려면 그 포물선이 나타내는 특징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뭐부터 찾아라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야.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한 점을 알아서는 직선을 못 그린다. 직선을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직선을 그리고 싶다면 반드시 두 점을 찾아야 돼. 그 두 점을 찾아서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또는 기울기와 지난 한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각각의 그래프들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을 그리고 싶다. 어떤 특징을 찾아야 돼요?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뭐부터 찾아야 돼? 그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그 그래프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야지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외우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것부터 알려주겠다고. 언제? 다음 시간.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배울 게 없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방정식에서 응용되거나 부등식에서 응용되거나 이런 부분들을만 따로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프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계산은 어차피 할 수 있을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하면 아마 한 번에서 두 번만 더 하면 끝날 수 있어요. 삼각함수가 엄청나게 큰 단원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나요? 알겠죠? 알겠습니다.